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2024년도 끝나가잖아요. 2024년을 돌아보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경제 채널, 재테크 채널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 주요국들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파를 사실 그대로 저는 받았고요. 상반기에는 수익을 냈었지만 하반기에는 저는 과연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낸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내가 과연 어느 곳에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잖아요. 주식 말고도 다른 것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올해 사실 8월 5일 블랙 먼데이를 겪으면서 저는 가장 큰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미국 시장과 분명히 커플링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국내 주식시장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특히나 미국 산업군에 맞춰서 국내 주식시장을 대비해 왔는데 그게 사실 올해 깨졌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충격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현재 국내 주식이 90% 정도 포트폴리오인데 그거를 반 정도는 미국 주식과 가상화폐로 바꾸려고 현재 공부도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채널의 방향성도 조금은 바뀌겠네요? 사실 4년 동안 법학자 운운이 채널은 저 혼자 이끌어 왔죠.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총 3개다 보니까 젊은 부자들 TV에서도 주식을 주로 다루고 있고, 주식 아티스트는 주식을 전용으로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예전부터 제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든 대학교 때든 지금이든 오랜 기간 동안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왔고 1년에도 한 3,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트가 좀 더 넓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담은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그런 제 생각들을 설명하는 콘텐츠도 제 브이로그 같은 데 좀 녹여서 좀 괜찮은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법학자 운운이 채널 이름이 원래는 앞에 주식, 경매, 재테크란 단어가 붙었었는데 그걸 없애고 법학자 운운의 인사이트, 사람과 경제라는 그런 새로운 채널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8개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오셨잖아요.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각각 파이프라인들의 사정은 어떤지 조금 궁금해요. 사실 올해 2024년에 고물가라는 걸 처음으로 체감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를 사려고 바나나 우유를 집었는데 보니까 1,800원이더라고요. 우리의 월급은 껏해봐야 뭐 1년에 2% 남짓인데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좀 그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특히나 이렇게 카페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술집 매출이 반토막이 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직장인 대학 강의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셨어요? 여전히 강의는 잘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11월에 연구원을 그만뒀잖아요. 연구원 그만두고 나서 지금은 좀 더 가게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오프라인 업장을 좀 되살리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올해 2024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로 큰 회사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물론 회사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게,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매매의 제한들이 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올해처럼 자산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쌓는 것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도 운영하셨잖아요. 스타트업 상황은 좀 어떠세요? 2018년도부터 스타트업 창업을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3개를 수화를 했고요. 사실 지금 정도가 아마 정부 지원 사업 이제 사업 계획서를 막 쓰기 시작하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저는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도 수료를 했고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가지 큰 사업을 다 진행을 했는데, 하필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임 커뮤니티 앱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짐과 동시에 현재 그 당시에는 좀 정지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다시 한번 모임 커뮤니티 사업을 다시 좀 시작할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견 펜션이랑 농장은 어떻게 되셨어요? 애견 펜션은 현재는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에어비앤비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에어비앤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에어비앤비가 합법화되지 않은 곳들을 다 퇴출시키고 있거든요. 에어비앤비가 사실 직장인들 재테크하는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였었는데, 현재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나 농어촌 민박업을 하지 않고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들은 모두 다 불법이 됐습니다. 훈훈 농장에 있는 훈훈 펜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놓여졌고, 지금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잘 브랜딩을 해서 한 3월부터는 본격적인 영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이 무드림 카페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 망한 카페 콘텐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반토막 난 건 사실이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건대 입구에 있는 많은 곳들이 지금 현재 폐업을 하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이닝 파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수익률이 그래도 꽤 괜찮게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아직 11월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올해 이번 달에만 한 49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매출 플러스에서 순이익으로 약 한 700만 원 정도 이상은 11월 달에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블로그랑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가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꽤 오랜 기간 동안 쉬었었죠. 그나마 이제 네이버 인플루언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CPC 광고비만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 정점을 찍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구독자 3개 채널 도합해서 19,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한 990만 원 정도 몇 달 동안 들어왔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발행수가 일주일에 한 2개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멤버십 수익이 크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도 안 좋아지고 있고 자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좀 위축은 됐지만 다시 한번 좀 힘내서 가상화폐나 미국 증시 같은 콘텐츠도 좀 강화해서 다시 멤버십을 좀 더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 쪽은 좀 어떠세요? 임대 수익도 여전히 뭐 지금 300대에서 400대 정도는 잘 들어오고 있고, 다만 제가 지금 건물을 매각하려고 좀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확실히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들이 매각이 되면, 제가 아직 무주택자여서 아파트를 좀 살려고 계획 중인데 상가를 내놓은 지가 1년 반 됐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상가인데 진짜 잘 안 팔려서 사실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경매 쪽은 어떠세요? 경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찰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금리가 벌써 4년째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담보대출을 10억 정도 받은 게 있는데 3.5%대 받았던 게 현재 6.9%입니다. 최근에 0.05%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뭐 아무런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4년간, 5년간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당연히 경매 물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현재 경매 시장은 굉장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락잔금 대출 자체도 거의 6.5%가 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금 부자들은 경매 물건들 쇼핑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매각되는 물건으로 시드머니 가지고 주식보다는 좀 더 경매 쪽에 집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을 주로 하셨는데 올해 시장이 안 좋잖아요. 수익은 좀 내셨나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7월부터 현재까지는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레버리지를 평소에 쓰는 습관도 있고, 특히나 저는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엄청난 손해를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이후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저는 2022년도에도 그래도 거의 2억 이상, 매달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서 폭락장에도 잘 이겨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좀 많은 회의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나 미국 주식에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으로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도 쓰고 계셨던 것 같은데 책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책 얘기 나올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든데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올해 말까지는 끝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시장이 계속 급변을 하고 제 욕심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썼던 거에서 계속 고치고 하느라고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월 달에 재테크 책은 가장 나오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지금 한 12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빠르면 1월 초나 뭐 늦어도 2월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간만 해도 제가 망한 카페 콘텐츠라는 것을 올리고 나서는 지금 한 달 사이에 순이익이 한 7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자영업자고 힘든 건 다 마찬가지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제가 힘든 상황들도 콘텐츠로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이닝 파티라든지 최근에 유행하는 콘텐츠 파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사업에 적용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도전을 해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다못해 작은 카페 개선들도 내가 아는 만큼, 그리고 내가 실행하는 만큼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편견들, 그리고 많은 안 좋은 습관들, 이런 것들도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지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라지게 될 법학자원훈이의 인사이트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사이트들을 얻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